대통령님의 이번 인사권 행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로 심기일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장관 임명에 대해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바닥에 떨어진 도덕성을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정치 개입 운운하면서 호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압수수색된 표창장은 저한테도 들어와 있다는 것.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는 조국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열리는데요.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대국민 메시지 같은 것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여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은 총력 투쟁하겠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와 호장용 시작하겠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했고요. 5분 뒤에 56분 지나고 있으니까 지금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6명 한꺼번에 임명장을 준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지금 금태섭 의원님 법사위 소속이시라서 청문위원이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문회에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대통령 인사권자가 결정을 내리면 따르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결국 대통령이 임명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네. 저희가 청문위원이기 때문에 청문 과정에서 이제 그 신임 국무위원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주문도 하고 네. 또 국민적으로 걱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도 말씀드리고 합니다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논란과 또 이 논의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네.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고 네. 또 사실 앞으로 신임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원님, 야당의 반응이 격렬합니다. 지금 뭐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해임 건의안, 국정조사, 특검 뭐 거의 3종 세트 나왔거든요. 야당의 반응들은 어떤지 또 이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스럽고 저는 이제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장고한다 뭐 이랬을 적에 임명하고 싶은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건 상식과 국민의 보편적 관점에서 본다면 조국 후보자는 절대 임명될 수 없는 저는 후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이익이나 상식과 보편 또 정의와 공정 뭐 이런 측면이 전면적으로 부정이 되고 오로지 진영의 이익에 진영의 어떤 가치 판단에 의해서 임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처럼 이렇게 인사청문회의 법 취지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청문회에서 낙마하는 후보자는 이제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국 후보자처럼 이렇게 종합적인 비리오가 지금 조국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잠깐 보고 말씀해 주시죠. 말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 조국 후보자처럼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비리 의혹이 있고 또 거짓과 위선적인 삶, 특히 반칙은 일삼은 이런 후보자가 앞으로 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런 후보자도 임명이 되는데 다른 후보자의 조금의 어떤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후보자 보고 어떻게 낙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건 공직윤리에 아주 결정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어떤 안 좋은 정말 전후무한 사례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남기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요. 특히 이 부분을 정치적 이익 논리나 이걸 야당과의 기싸움 관점에서 바라봤다면 정말 굉장히 조금
우려스럽다. 대통령께서 이러한 인식으로 국정을 운영을 한다 이러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 취임사 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네. 그다음에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국민 앞에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현 정권에 분명 저는 자승자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행한 사안이다.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네. 이런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잠시 후에 이제 문 대통령이 임명 취지에 대해서도 아마 설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금 의원님 어저께 주말에 여당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가 열렸습니다. 예. 그때도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텐데 결국 그 의견이 대통령에게도 전달이 됐을 것이고요. 예. 그럼에도 여러 이제 비판적인 의견들도 부정적인 기류들도 전달이 됐을 거란 말이죠. 예. 대통령이 고심을 했겠습니다만 결론을 이렇게 내린 어떤 배경 좀 간략하게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어제 최고위원회가 있었고 네. 고위당정청 회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최고위원회 전에 저희 의원들도 의견을 다 개진을 했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뭐 가감 없이 그 의견들이 전부 대통령께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견, 부정적인 의견 예. 다 포함해서 말이죠. 대통령께서도 뭐 국민 일각에서 있는 염려나 또 걱정도 잘 아시고 계실 거고 또 가족들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숙고를 하셨을 텐데 어쨌든 지금 임명장을 받은 조국 장관이 이 정부 초기부터 검찰 개혁 작업을 쭉 해왔기 때문에 네. 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적임자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거나 사실 뭐 이 여야를 떠나서 인사청문회 직전에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사유로 만약에 낙마가 된다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적인 여망이 꺾이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임명식이 끝나고 임명장을 수여하는 장면은 끝나고 장관들 또 장관급 인사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인데 보통은 부인이 함께 대동을 합니다, 그죠? 지난번 윤석열 검찰총장 때도 부인이 나와서 같이 대통령과 셋이서 사진을 찍는 장면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조국 장관의 부인이 기소된 여러 가지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일괄적으로도 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잠시 후에는 문 대통령이 왜 임명을 하게 됐는지, 왜 6명의 장관급 인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배경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했고요. 지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의원님, 금태섭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인이 기소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됐단 말이죠. 검찰 수사에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기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중요한 부분은 저는 윤석열 검찰이 네, 저는 뭐 여기에서 위축돼서 뭐 이렇게 수사에 대해서 저는 죄송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구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았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까지 들었습니다. 자, 금 의원님,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은 원칙과 일관성 얘기를 했습니다. 왜 조국 장관을 국민들의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임명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데 대한 설명이라고 봐야겠죠. 네, 조국 장관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조국 장관을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기서 조국 장관이 낙마한다면 자칫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냥 임명을 강행하신 걸로 보고요. 어쨌거나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임명이 됐으니까 조국 장관으로서는 대통령의 그런 기대 그리고 국민들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망을 잘 받들어서 잘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청문회가 개혁적인 인사일수록 청문 과정이 어렵다. 청문회 자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대통령이 드러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저는 전 대통령께서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현실 인식을 정말 제대로 못하고 계신다.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조국 후보가 개혁성이 뛰어나서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집안 가족이 다 연루된 비리오, 또 반칙과 편법, 예? 특혜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여기에서 비판 여론이 전 국민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개혁적이기 때문에 개혁적인 사람이라면 과연 그런 삶을 살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SNS를 통해서 한 말과 정면으로 배치된 그 반대된 삶을 살아온 것이 이번에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을 하신다면 도대체 지금 상황 인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 저런 인식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신다면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지금 공평, 공정, 여기에 대한 상실감 이걸 절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정, 공평, 국민적 상실감을 준 그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합니다. 이렇게 모순되고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지금 대통령께서 저 말씀은요. 전 정말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국정 운영을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반드시 저것이 부메랑이 돼서는 돌아갈 것이다. 저는 대통령께서 왜 저렇게밖에 인식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불법 의혹만 가지고 청문회 이걸 부결시킬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청문회는 불법 여부를 따지는 데는 아니잖아요. 불법이 있으면 검찰을 수사받고 교도소 가야죠.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이 고위공직자를 이렇게 살아온 삶의 궤적과 행태를 보고 거기서 정말 고위공직자 자질과 역량이 있느냐 그리고 거기 어떤 그 도덕성 또 어떤 공직윤리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먼저 살펴보는데 이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범법과 관계없이. 그래서 일단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것인데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 인사청문회의 취지 자체를 대통령께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신다. 아무리 조국 후보가 본인한테 필요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국민들 앞에 차라리 그냥 우리 정권에 꼭 필요하니까 이번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낫지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한 걱정,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미 엄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요? 예, 어쨌거나 지금 전 국민이 그 조국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고 있고 또 검찰에서도 뭐 그 인사청문회 절차와 관계없이 지금 수사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전례 없이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조국 장관 입장에서 자기 가족에 대한 수사라고 해서 관여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불과 2달 전에 검찰총장을 임명하시면서 우리 그 여당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중립성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고 또 장관도 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의 의지를 떠나서 제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이 주요한 수사, 국민적인 여론이 집중되어 있는
조사 수사에 대해서는 네.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당연히 중요한 수사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네. 때로는 이제 수사가 급박하게 진행이 되거나 정말 보안을 유지해야 될 때는 사후 보고를 하기도 하는데 네. 이 경우는 당연히 가족과 관계된 일이니까 보고를 안 할 것이고 또 장관 스스로가 보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받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보고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앞으로 여론은 어떻게 될까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여러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여론이 요동을 쳤습니다. 뭐 물론 임명 반대 의견이 50% 위로 계속해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격차가 뭐 기자간담회 한번 하고 나면 많이 좁혀졌다가 또 새로운 혐의가 하나 드러나면 의혹이 하나 나오면 또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대통령 임명 이후의 여론 흐름 이게 이제 곧 추석이란 말이죠. 어떻게 갈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두 분께 각각 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예, 이것은 대통령이 어떤 고유한 임명권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지나치다. 이건 저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다른 지금 인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심 위반과 제일 직결된 부분이 대통령권의 인사권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개각을 잘하면 사실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새로운 국정 동력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인사가 만사라는 이제 표현도 있는 것인데 이번 같이 계속해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인물들을 계속해서 장관에 임명한다면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외치고 개혁을 외친다면 전 이제 국민들도 거기에 대한 이제 피로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뢰감,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아마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야당이 이거는 뭐 극구 반대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어떤 후보자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가뜩이나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기싸움이 한창이고 그래서 국회 운영을 비롯한 전국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이제 기름을 분 거 아니겠습니까? 불난집에. 그래서 이후에 전국 운영이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민생 문제가 또 소외되고 또 뒤로 처지고 이럴 것이 다 걱정인데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부 여당이 국정 운영을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생기고요. 말씀하신 대로 검찰개혁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검찰개혁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지금 준피의자 상태에 거의 가깝다고 보여지고 이미 개혁을 말하기에는 이미 메신저의 신뢰도가 완전히 상실된 상태인데 무슨 검찰개혁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건 조국 그 후보자가 민정수석의 한 부분이 이미 국회에 들어와서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다 계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건 국회의 영역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법무부 장관에서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들어왔다면 본인이 법무부 장관은 여당을 진두지휘한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떻게 본인이 그걸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검찰개혁의 본질이 뭡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죽은 권력이나 정치 권력의 의도대로 수사를 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검찰개혁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무슨 검찰개혁을 또 합니까? 일단 이 검찰개혁,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청와대와 여당이 여기서 방해하고 흠집내고 이런 일을 중단하는 것이 사법 정의를 세우고 검찰개혁을 도와주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정치 개입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이 의원님께서는 수사 개입을 하고 있다, 여당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일단 추석 민심을 물어보셨으니까 네, 추석 그거부터 얘기해 민심은 주시고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또 조국 장관에 대한 기대가 워낙 컸고 개혁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물론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논란이 생기기 전부터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이런 논란이 없었으면 사실은 오히려 여론에는 도움이 되는 일이었을 텐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추석 밥상에서는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야당에서는 공격을 할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향후에 잘하겠다는 미래의 약속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단히 부담스러운 것은 맞고 그리고 또 지금 뭐 당연히 노력해야겠지만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신속하게 좀 민생 문제나 이런 데서 뭔가 해법을 내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수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이 의원님께서는 이미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고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만 사실 이번처럼 이게 저희가 여당이긴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인사청문회 와중에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여나 야나 검찰 수사의 결과만 바라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제가 봐서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정부의 검찰개혁 설계도 자체에도 보완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할 일이 있다. 예,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가 이미 됐다고 하더라도 네.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준 거거든요. 아마 조국 장관도 그것을 이번 청문회에서 저도 지적을 했지만 느꼈을 것이고 그것을 지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냥 정부안을 무조건 통과시키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안을 저희가 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은 문재인 정부의 그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주도한 사람이 조국 민정수석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네. 민정수석은 국회에 나오질 않습니다. 특히 이 제도 개혁이 논의되는 법사위에는 출석을 안 하는데 그렇죠.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됐기 때문에 제도를 놓고 국회에 논의를 할 나와야 때 돼요. 나와야 되고 어떤 생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인지 지금 이 제도를 이렇게 고치면 지금까지 문제가 없어지는지 과거에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문제된 것을 지금 축이되는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 안대로 하면은 이런 과도한 수사가 없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즉각 그때 지적을 할 수 있고 또 법무부에서는 그때 의견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법사위가 활성화된다면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더 나은 검찰 개혁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해임 건의안까지 지금 벌써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과연 조국 장관이 법사위에 나왔을 때 제대로 장관 취급을 하겠느냐 이런 걱정도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정기국회 지금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일정도 다 나왔는데 조국 장관이 국회에 출석을 하게 될 경우에 국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걱정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이제 각 당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과연 이제 그 국무위원으로서의 대우를 해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판단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또 국회를 이제 파행시키는 하나의 결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우려가 사실 좀 예,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대우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아마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아마 그동안에 각종 여러 가지 어떤 그 비리 의혹이나 편법 뭐 이런 그 행태나 이런 것만으로 해서 해임 건의안 발동 요건은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뭐 여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또 이제 갈등 문제가 또 벌어질 수 그걸로 또 있는 한번 붙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결국은 이제 지금 야당이 이야기하는 이것이 이제 국정조사와 특검의 이제 대상이냐 여기까지 갈 것이냐 문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조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윤석열 검찰이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요. 야당은 여기서 오히려 국정조사나 특검이나 이런 거라도 검찰 수사에 어깃장을 놓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 수사를 흠집내고 방해하려고 하는 청와대나 여당의 어떤 행태를 견제하고 국민과 함께 막아주는 거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